정부는 이번 주부터 어린이, 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당장 모레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학교 방역 대비 상황, 또 새학기 학사 운영 계획,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3월 2일 개학이 다가와 있습니다. 네. 새학기 학교의 방역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체적인 방역 체계가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도 그렇게 이제 개편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활용하는 게 오미크론의 전파를 막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도입이 됐고요. 네. 학교 내에서 이제 접촉자를 가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의 방역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방역 인력을 더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이동형 신속 PCR 검사소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그런 새로운 방역 지원 체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원 인력은 학교에 상주를 하게 되는 네,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학교별로 한두 명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작년까지는 한 6만여 명 학교 이제 전체를 볼 때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7만여 명. 그래서 주로 급식실에서 이제 아이들 급식 시간에 소독을 한다든지 급식실이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생활 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학교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학부모 또 교원들하고 간담회 계속 하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요. 네, 네. 현장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님들은 이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아이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 걱정을 가장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어린이가 참여하는 그 자가검사 키트 하는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검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교직원분들은 학교에서는 방역 부담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도 교육청별로 이 학교의 업무를 방역 업무를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확진자가 발생한다거나 하면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긴급 대응팀을 지금 시도교육청별로 한 204개 정도 팀을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개학이 돼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한 라인으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을 해서 신속하게 교육청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자가진단 앱으로 건강 상태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네, 네. 이 앱 자체도 좀 달라진다고요? 예, 이제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활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항목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검사 키트를 했는지 여부, 또 했으면 이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그 항목을 추가를 했고요.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이제 반도 다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걸 조사하거나 강제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진단 앱에서 그 활용 여부 정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했습니다. 왜 자가 검사를 이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왔을 때 강제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혼란도 좀 있었어요. 설명 좀 주시죠.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권고하는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이제 높기 때문에 학교에 이런 위험이 유입되는 거를 최소화시키고 확산을 차단하려면 부모님들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사전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렇게 자가검사 키트를 검사를 해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주일에 2번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매일 그 검사 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의 문을 여는 거는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모든 나라에서 되고 있고요. 그렇게 안전하게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좀 다 해보자. 그래서 부모님께는 자가검사 키트를 좀 활용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학교에는 방역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니 선생님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 함께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또 등교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왜 2020년 초반에는 개학을 아예 미루기도 했잖아요. 이제 이런 약간의 부담을 좀 감내하더라도 학교 문은 열어야 한다. 이런 공감이 좀 있는 겁니까?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로 가는 건가요? 20년 초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이 코로나가 어떤 바이러스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 달여간 개학을 연기하면서 이제 원격 수업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고 막 네. 그랬던 건데요. 2년을 지나고 보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겪는 결손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학습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신체적 또 정신적으로 그 발달 단계에 맞게 학교 생활 속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학습의 이제 격차라든가 기초학력 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도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고 우울감이나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우선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상 등교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 내부에서의 집단 감염 혹은 학교를 고리로 한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확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는 사실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답을 좀 더 주시겠어요? 학교가 방학인 중에도 오미크론은 굉장히 그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에 학생들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방학 중에도 그랬기 때문에 사실 개학을 하면 그런 위험 요소가 더 커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런 검사 키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이동형 PCR 검사소를 운영해서 여기는 학생과 교직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학생과 교직원용으로만 PCR 검사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신속하게 검사하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좀 차단시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 5세에서 11세까지 백신 허가가 일단 사용 승인이 났죠. 네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방문 접종 사업도 한동안 좀 진행이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접종 계획은 현재 방역 당국에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접종 계획이 이제 구체화되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또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종을 할지는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접종 계획이 나오게 되면 방역 당국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장관님 개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최장수 교육부 장관 되셨죠, 이제? 네. 벌써 재임 기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3년 한 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과를 좀 꼽는다면 이 부분이 가장 좀 자랑할 만하다, 이런 부분을 꼽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자랑할 만한 성과를 먼저 꼽을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제가 재임 기간 동안 2년 넘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학교의 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장 안타깝고요. 지금은 빠르게 오미크론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아이들이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그리고 지적으로도 배움을 잘 이어나갈 수 있고 이 어려웠던 점들을 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3년 반여의 재임 기간 동안에 했었던 성과나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저도 스스로 좀 평가를 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임기 말입니다. 정권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다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꼭 좀 이어나가 줬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위기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위기를 이제 기회로 만들어서 미래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든가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나 대학에 있어서는 이제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교육을 미래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중요한 정책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말씀하셨으니까 고교 학점제라는 정책과 정시 확대 이거는 방향이 좀 충돌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법원에서 자사고 지정이나 이런 문제 계속 제동이 좀 걸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이 되는 게 25년이거든요. 네.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도 25년입니다. 25년이 돼서 고교 체계가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대입 제도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제 교육 과정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평가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교 학점제와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 체계 개편에 따른 평가 방식, 대입 제도가 어떤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인가를 정책 연구도 하고 있고요. 네. 각 또 이제 관계 기관이나 구성원들이 논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이 단순히 수능, 그러니까 정시와 이 수시의 비율의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뀌어진 교육과정 운영에 맞는 적합한 대입 체제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당면에서는 임기 마지막까지 힘을 꼭 내셔야 될 거는 코로나 대응이 되겠고 네. 교육 개혁이나 이런 부분도 중단 없이 꾸려가겠다 이런 각오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 3.1절이죠. 사사건건 하루 쉬고요. 모레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